자, 반갑습니다. 이번엔 광주교대 문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광주교대는 사회, 시사, 이슈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배경 지식을 알면 유리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죠. 정시에서 나왔던 면접고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항 1번에 최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국제 스포츠 대회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는 등 통일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데 통일 교육을 한다면 어떤 면에 중점을 두어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예시 답안을 한번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보편적 가치로서의 통일, 남북한 문화 및 경제 교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언어 동질성 회복,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한 동질성 회복, 상호 이해와 더불어 영토에 대한 관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배려 방안 등 이런 형태로 지금 예시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 꼭 드는 생각이 있어요.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서 인터넷 검색하면 요거 다 나오지 않나? 정말 이거를 궁금해서 교대 면접관들이 물어본 걸까? 교대 지원한 학생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엔 당연히 뭐가 드러나겠어? 사회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느냐, 저는 이런 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이든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교육관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남북한 문화 및 경제 교류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학생은 경제 교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남한 쪽에 어떠한 기업들이 가가지고 건설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 이거는 아주 지극히 현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통일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지. 이러한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어떤 학생이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았다고 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더라는 거죠. 북한이 불쌍하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이 학생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체를 통해서 기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선택지가 있죠. 아무 행동도 안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그런 학생에게 어떠한 움직임을 하게끔 가르치겠냐 이거죠. 어떤 초등학생이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생한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답변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능한 거야. 저는 초등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할 때 남북한의 경제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관념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경제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저는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저는 통일 문제도 그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용을 충분히 썼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도 많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개념도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가능하더라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나요? 내가 초등교육에서 가르치고 싶은 어떠한 방향성도 나온다는 거죠. 한국사 교육 강화를 통한 동질성 회복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답안처럼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이 학생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다. 단순히 위인들 그리고 유명한 역사적 사실들만 가지고 학생들한테 한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끊임없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이었으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저는 통일교육도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면접관들이 좀 더 흥미롭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이슈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너무 팩트만 그리고 흔히 공개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나는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저는 섞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으로 보면은 이번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말해보시오 라고 물어봤거든요. 누굴 가르치려는 거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라고. 내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교육적인 내용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질문 자체는 교육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과학적인 얘기야.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 활동이나 그런 수업들을 듣는 과정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럼 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학생 A한테 너 미세먼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해? 중국 때문이요. 학생 B한테 너는 미세먼지 왜 발생했다고 생각해? 에이, 중국에서 날라온 거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애들은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초등교사가 되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어. 그럼 당연히 누구의 눈높이로 얘기를 해야 돼? 초등학생을 바라보는 눈높이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듣는 사람은 교수지. 하지만 여러분들의 교육관을 섞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볼까? 저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중국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학생들이 중국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 환경 문제의 당사자임을 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반에서 쓰레기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줍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해나가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미세먼지, 그리고 또는 더 나아가 환경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한번 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신의 교육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공동체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어떠한 면접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을 대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